네, 감독님 반년 만에 또 뵙게 됐네요. 낭만 캠퍼스 이후로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 그때 또 송보은 배우님은 이제 출산 문제로 뵙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얘기도 한번 하면서 일단 먼저 그러면 그 와주신 게스트분들에게 인사 말씀으로 저희 행사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송보은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여행에서 미호 역을 맡은 송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 연출과 각본을 맡은 박동기라고 합니다. 네. 막상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좀 부끄럽네요. 아무튼 사실 일요일 저녁에 움직이시기 조금 힘드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역할을 맡고 이 영화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겸한 김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작년에 이 작업을 하면서 거의 코로나가 가장 예술계 전반을 압박했을 때, 우리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파이팅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감독님이 제안을 하셨고, 저 역시 제 주변에 있는 배우들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우리도 즐겨보자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실험과 같은 작업이었어요, 이 작업은. 하지만 함께 작업하는 동안 행복했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결과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거를 같이 한 시간을 함께 한 것 자체로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우리들이 서로 만족을 했었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장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지인들을 모시고 같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저 종우 역의 술주장남 정민호입니다. 주말에 다들 집에서 쉬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쩌다 보니까 엉덩이를 많이 노출을 해서 화면을 보기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작년 초 정도에 감독님하고 이러이러한 걸 한번 찍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만든 캐릭터인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감독님을 제외한 게스트분들께서 관객과의 대화가 낯설으시죠. 사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고 많이 얼어 보이시는 듯한 인상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하면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 출연하셨던 어떤 게스트분들도 지금 객석에 다 계세요. 앞에 이제 시선 강탈을 하고 계시는 이 빌런과 같은 그 펜션 주인의 김상환 배우님도 앞에 계신데 앞에 보시고 관객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3인방도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서류진 배우님께서는 낭만 캠퍼스 때 여기 계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객석에 계시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질문도 이제 자유롭게 받을 테니까 배우님들께서도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약간의 질문을 이제 주고받은 다음에 관객분들의 감상평이나 이제 질문 등 받을 건데 약간 좀 이렇게 선이 굵은 연기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약간 격한 부분도 있지만 악평을 하더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돼 있으시라고 생각하고 어떤 얘기든 편하게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이퍼 리얼리즘 코미디를 표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 리얼리즘이기는 한데 갑자기 공포가 들어가면서도 갑자기 스릴러가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 약간 뇌절의 상황까지도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되게 다종다기한 어떤 장르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는 일단 뭐 사실상 프로듀서는 김조은 배우님으로 돼 있지만 모두가 프로듀서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각본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많이 협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영화를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낭만 여행을 좀 기획하시고 좀 하셨는지 감독님께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당시가 조금 뭐 지금도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가 조금 영화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우울할 때였고 영화들이 잘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극장도 잘 못 가고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한가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 겸 같이 여행 가면서 좀 재미있게 작은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찍게 되었고 그러면 여행을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찍어야 되니까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깊은 속 내면에는 각자가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정확하게 다 픽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뭐 각자 어느 정도 배우들이 저한테 그리고 제가 배우들한테 뭐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낭만 캠퍼스 때보다도 약간 드림력들이 더 한층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김종훈 배우님이나 정종훈 배우님 그리고 송보은 배우님께서는 이게 참 캐릭터가 되게 좀 묘하다. 약간 좀 속된 말로 광녀 같은 어떤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좀 유령 같기도 한 그런 맥락들이 분명 있어요. 되게 좀 비범한 어떤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거의 테이크가 잘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제 드립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김종훈 배우님은 약간 좀 라떼 느낌의 약간 좀 혹은 그 선배라는 이유로 그런 드립들을 계속 펼칠 때마다 참 꼰대스럽다라는 어떤 느낌도 좀 주게 되고 특히 정종호 배우님께서는 되게 어리버리한 어떤 느낌에서도 이제 개그 타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대사를 이렇게 주고받자가 아니라 정말 쉴 새 없이 난무하는 특히 그 중간에 그 서류진 배우님의 남자친구로 보냈던 그 이경욱 배우님 왔을 때는 이경욱 배우님은 전작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드립을 치시는데 그것들이 막 사방팔방 막 섞이니까 참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좀 선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선을 계속 넘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좀 그런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받을지나 좀 그런 어떤 설정들은 좀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와중에 애드립의 향연이 되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상의 과정은 좀 어떻게 되었는지 프로듀서로 나왔던 김종훈 배우님께서 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감독님께서 일단은 처음에 대본을 완성하실 때 라인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라인이죠. 갑자기 전 남자친구에게 유진에게 전화가 오면 유진이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노는 건 노는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설유진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뭐 꼭 어떤 상황에서 꼭 특정 필요한 대사들은 꼭 해라. 그런 대사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다가 정종호 배우가 미호에게 펜션 주인 어디 갔어요? 이 대사를 꼭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면서 몰라요. 요 정도 상황을 정해놓는데 저희가 술을 먹으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정종호 배우가 펜션 주인 어디 갔어요를 몇 시간 동안 안 쳐가지고 밤을 세웠는데 그걸 못 찍어가지고 다음날 다시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면서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부분은 감독님이 연출하시면서 좀 야, 그건 너무 인위적이다. 그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조금씩 잡아나가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편집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거를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해 놓으신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좀 이질감이 적지 않게 좀 날 것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종호 배우님도 또 이제 막내 역할을 잘 하면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여성을 꼬시기 위해서 이제 나설 때도 되게 약간 어리버리하면서도
되게 뭔가 좀 재미있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런 캐릭터 설정은 제가 볼 때는 정중훈 배우님 본연의 것들을 많이 가져왔을 것 같다는 짐작들이 많이 들면서도 좀 어떻게 좀 형성을 좀 하셨는지 가장 저는 좀 재밌었던 캐릭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이성한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잘 말을 못 거는 편인데요. 이제 어떤 캐릭터를 잡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독님께서 잡으셨던 캐릭터, 그 다음에 김정은 선배님께서 잡으셨던 캐릭터와 상반되는데 좀 재미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막내 캐릭터 중에 약간 어리버리한 캐릭터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 엉덩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스테이크지 않나 싶고요. 그랬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어떤 이 작품의 어떤 뭐 엔딩에서도 정말 모두를 빵 터지게 하는 그 댓글 얘기도 그렇고 너무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개그를 잘 펼치셨다라고 하면서 저 역시도 엉덩이보다는 팬티가 좀 유독 좀 그 밴드가 유독 좀 기억에 좀 남는 어떤 부분이 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촬영 끝나고 그 팬티 버렸습니다. 하늘 붙여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중훈 배우님 아니 발이 긴 게 아니라 저렇게 두꺼운 발은 나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발에 이제 좀 시선이 가더라고요. 심지어 그 개울가에서 이제 김치랑 먹을 때는 옆에 감독님과 같이 보여지는데 거의 한 1.5배 수준의 발이 되게 좀 이렇게 튼실하시다라는 그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송보은 배우님께서는 저는 사실 낭만 캠퍼스의 그 아련한 어떤 그 첫사랑의 이미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울가에서 뭐랄까요 그 이제 누워있는 그 장면은 이거는 약간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한 씬이면서도 배우님이 좀 납득을 했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렇게 개싸움이 펼쳐질 때 사실상 막 거의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게 거의 즐기는 혹은 그들을 현혹시킨 게 성공한 것 같은 어떤 이미지도 주게 되는데 좀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약간 좀 배우님도 연기하시기도 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고 좀 감독님과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상의가 있으셨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는 저는 너무 그러니까 미호라는 인물 자체가 너무 이 사람 정말 무섭다라는 그 처음 각인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감독님하고 벌써 2작품을 같이 했으니까 얘기도 많이 나누고 많이 친해진 상태에서 이것저것 막 물어봤을 텐데 그때만 해도 감독님을 딱 한 번 뵀었고 그리고 참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대본에 일단 대사가 없으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게 저 혼자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사이코패스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 미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데 일단 저는 이 인물이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금 접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감독님한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을 피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이제 송보은 배우님께서는 이제 미호 컨셉으로 이제 그 낭만 캠퍼스에서도 똑같은 어떤 비슷한 차림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그대로 또 구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묘한 지점들이 있죠. 중간에 이제 펜션 주인과 다투고 나서 종호가 따라간 다음날 신이 바뀌면은 으스스한 어떤 음악이 깔리면서 아마 종호가 펜션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과 이제 미호가 내놓게 되는 그 육사심이 이런 것들과 마지막에 그 엔딩의 탈승 것들이 이제 묘하게 어떤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살인의 어떤 여지까지도 좀 넣게 됐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근데 편집으로
약간 조금 애매하게 좀 비춰졌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마지막에 탄로된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의문스럽게 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편집에서 감독님 뭐가 좀 빠졌던 어떤 부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이 있으셨는지 감독님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리고 그 보은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한 큰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제가 운이랑 정종호 배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작도 같이 했었었고 그래서 좀 알고 있었지만 사실 미호는 좀 신비스러운 존재였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한 번 보고 나서 그냥 그래서 두 번째 만나면서 바로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 친구는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펜션주인하고 미호는 그냥 이 셋의 판타지 안에 들어가는 존재였으면 굳이 논리적이지 않은 그게 논리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 영화하고는 별로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판타지 혹은 오해, 그러니까 오해 소지를 계속 만드는 어떤 그런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로 했고, 일단 그 부분들 자체가 다 뭐냐면 이게 사실은 관계성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저희들이 주창을 하는 거 선 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저희 막내 딸이 5살인데 지금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빠 선 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관계가 틀어지거나 관계에 상처가 있거나 사람들하고 어그러질 때 있는 관계성들이 그게 대부분 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선을 상대방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럼 과연 진짜 우리들이 각자가 얘기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물음으로 일단은 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 같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냥 웃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예를 들어 부부싸움하거나 연인이랑 싸울 때도 뭐 말을 잘못했다거나 단어를 잘못 쓰면 막 엄청 심각하게 싸우다가도 그냥 웃어서 관계가 다시 그냥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무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충분히 그런 관계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쉽게 또 무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을 텐데 우리 너무 좀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았으면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남성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방금 얘기 드렸던 어떤 호러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감독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관계성이 잘 비춰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는 그 조은 배우님께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분이 나이가 있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통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추파를 던지는 어떤 얘기들 좀 약간 낯뜨거운 얘기들도 있지만 약간 룰을 꼭 지켜야 된다라거나 뭐랄까요? 어쨌든 그런저런 부분들이 게다가 너무 박학다식하잖아요. 이렇게 서해안 소금 얘기하고 이런 거는 팩트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되게 친해질 법 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원래 그렇게 좀 박학다식한 편이신지 배우님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 그러니까 팩트의 근거는 없지만 말이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원래 이제 네이버 지식인을 즐겨 보면서 지식과 상식을 계속 수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어떤 삶에 대한 탐험가적인 자세, 학자적인 자세로 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상 자체가 그렇게 말이 많은 인상은 아니잖아요, 얼굴이. 근데 이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좀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라기보다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재밌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 그래도 좀 스스로 희화화돼서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손만 넘지 않으면 되죠. 인의해지만 지키고. 박수 한번. 그리고 저는 그 처음에 그 이제 이경욱 배우님이 나타났을 때 그 소동극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경욱 배우님 왜 나타나면서 옷을 한번 겉과 속을 바꿔서 입는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등장씬이 되게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양양클럽으로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저기 앉아 계시는 전희서 배우님께서 계속 이제 남자들이 경욱을 터치할 때 만지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마치 여자친구처럼 이제 행동을 하다가, 저는 못 봤는데 종우의 말에 의하면 둘이서 여자친구 옆에 있는데 키스까지 했다라는 이런 설정과 처음 그 씬에서 시작할 때는 어깨동무를 또 둘이 하고 있는, 이거는 뭘까? 이거는 또 너무 좀 신기한 어떤 상황인데, 옆에 어쨌든 전 여자친구가 이제 버젓이 있는데도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희서 배우님께도 한번 마이크를 드리고 싶고, 좀 이 상황을 목격했던 정종호 배우님의 어떤 좀 심정도 좀 한번 좀 여기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어떠셨나요, 배우님? 이경욱 배우가 입장할 때 원래 그게 옷을 벗으면서 멋있게 입장을 했다가요. 이렇게 막 으쌰으쌰해서 너 여기 죽었어 라고 입장을 했다가 추워서 다시 입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거고요. 시나리오상에서는 저희가 대사는 없지만 기본 틀은 폴리아리즘인가요? 두 사람을 사랑하는.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모르고 그 경욱이가 두 사람 다 만남을 가졌다는 설정이었었죠. 예. 근데 나머지는 전희서 배우가 마이크 드렸으니까 본인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정말 절친한 친구 셋이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아픔을 달래러 여행을 가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경욱이 오빠랑 저랑 케미가 너무 좋다고 갑자기 촬영 전에 바꾸신 거예요. 제가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설정을 촬영 직전에 갑자기 바꿔주셔서 네. 원래는 정말 친구를 응원하러 간 여행이었는데 경욱 오빠 저의 케미가 좋아서 갑자기 맡기게 된 설정이었습니다. 원래 저하고 커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키스를 했다라는 설정. 원래 저 동생이고요. 그랬습니다. 좀 더 녹여냈어도 감독님 재밌었겠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너무 촬영 직전에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갑자기 바뀐 거라면 배우님께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저는 어떤 연기들이나 톤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옆에 지영 배우님께서는 되게 재밌었던 게 청아 그 드립은 너무 재밌다. 이 오빠 청아만 마시는데 이거는 너무 딱 속속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립은 좀 회심의 드립 같았다, 이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준비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좀 어떻게 좀 그런 청아에 대해서 뭐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빠를 처음 봤는데 진짜 청아밖에 못 마신다고 하셔서 그때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진짜 소주를 마신 거여가지고. 네네. 그쵸. 듣다 보니까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이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 듣게 되는데, 너무 잘 알겠고요. 서류진 배우님 정말 혼신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이경욱 배우님과 이제 전 남친이었는데 등장하고 이 배신자 새끼 하면서 아직도 또 감정이 남아있고 되게 복잡하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연기를 하시면서 좀 힘드셨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냥 에피소드가 좀 혹시 그런 생각들이 소외가 있다면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순간 정말 너무 집중해갖고 다들 다 같이 서로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촬영 시간이 그래도 저희가 꽤 길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촬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배우 한 번 한 번 다 너무 집중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테이크 안에 그 긴 테이크 안에 그 열중하는 어떤 느낌들이 물씬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이제 제가 거의 질문을 대부분 드렸고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가 금방 마이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 중에 이제 빌런 중 하나인 이제 김세한 배우님 앞에 펜션 중인 김세한 배우님 계시는데 아 정말 그 정종호 배우님과 한번 주먹 다짐이 있었을 법했겠다. 계속 이제 취두가 있잖아요. 그 거의 진짜 한번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펜션 주인이 퇴장한 이후에 계속 보이지 않고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저는 자꾸 육사심의와 자꾸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호러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한데 대놓고 저는 이런 캐릭터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이성한테만 이제 잘해주고 동성에게는 이제 막 이렇게 개차반으로 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남성들에게 그렇게 약간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다라는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캐릭터라거나 좀 배우님 좀 연기하시면서 좀 어떤 소회가 있으셨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 예. 아무래도 펜션의 주인인데 젊은 결혼도 안 한 친구가 그 따분한 펜션 산속에 있는 펜션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이 남자 손님만 온 사람들은 사실은 나와 같은 어떤 적처럼 약간은 이성을 여기는 보기 힘든 적적한 곳에서 이제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감정선에서 그렇게 캐릭터 잡았던 것 같고요. 또 이게 잡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 다른 배우분들이랑 약속을 한 게 아니라서 사실은 그 수위에 대해서 그냥 뭐 본능적으로 좀 하자요 그런 생각이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어쨌든 잘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되게 감초 역할이면서도 되게 그 게임에 실망하고 열받은 나머지 이렇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저도 재밌게 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딱 질문 드리고 이제 받도록 할게요. 감독님이 이제 그 뭐랄까 추파를 던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그리고 경옥 배우가 이제 그 뭐 남자라면 이제 뭐 바람을 피울 수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할 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특히 그 미호 배우님과의 미호와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적극적으로 거의 마치 그 이제 이제 솔로인 것처럼 엄청 이제 갑자기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되게 약간 딱 중도를 지키다가 거기서는 약간 거의 날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엄청 추파를 그렇게 던지게 됐는데 뭐 그것은 극 중에서 미호가 정말 내 어떤 이상형과 같은 어떤 캐릭터 인물이다라는 어떤 설정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시도에 그렇게 분기탱천하셨는지 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캐릭터가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저는 가장 상반되어져 있는 그런 캐릭터고 저도 아닙니다. 이제 그냥 나쁜 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독이고 너희들은 배우다 뭐 가불관계 혹은 뭐 수직관계, 상하관계를 중요시하지만 절대 겉으로는 그렇게 내보이지 않지만 이제 술이 취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능이 나오는 아주 질이 좀 안 좋은 저하고는 원래 캐릭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나 감독이야 하면서 이제 어깨가 이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 모습 너무 진짜 재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그런 거들먹이 분명 현실에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추측에 얘기 드렸지만 감독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캐릭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영화에 대해서든 뭐 배우님들에 대해서든 뭐 다양한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나 감상평 얘기하고 싶으시면 네, 앞에 드릴 터이니 네, 마이크 하나만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영화 캠퍼스 지구이 때 왔었는데
황보은 배우님 못 뵈가지고 되게 아쉬웠었는데 제 바로 옆자리에서 영화 같이 보셔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처음 시작할 때 거기 입고 등장하시는 그 옷이 감독님 뭐 거기 판필이라고 부르시는 그 컨셉의 그 의상으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상을 맞추셔가지고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은 어디까지가 이렇게 상황 설정이고 어디가 진짜 수치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건지 좀 구별하기 힘든 점도 되게 많은데 그 과자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거기 주워 먹으면서 하는 그래서 그게 실제 시나리오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애드립인 건지 궁금했고요. 마지막에 거기 사모님 그 전화 통화하는 장면에서 등장했던 그 목소리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판필인 그건 미리 좀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런 복장이 있으면 좀 준비를 해달라 뭐 그랬고 종우가 그 과자를 집어먹는 것은 그냥 종우가 집어먹었고 거지처럼 집어먹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저기 그 와이프 역할을 맡은 친구는 그 김연아 배우 양양에서 커피숍을 했던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원래는 다른 친구가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갑자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누구 할까 그래가지고 운이가 또 다시 저기 연락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분은 미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 재미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은 대부분 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우들이 다 한 거였고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틀 정도만 그리고 뭐 꼭 필요한 의상이나 있으면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배우님 혹시 뭐 말씀하시죠? 아니 아까 덧붙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공 배우님 뭐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다 된 건가? 됐을까요? 네, 답변이 다 된 것 같아요. 의상부터 준비하신 건지. 의상 준비한 거요? 그 판필인에 관한 거. 그 부분은 감독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때 약간 바바리 그죠 트렌치코트 그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대본에서는 판필인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줄은 몰랐고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감독님께서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뭐 감상평도 좋고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 혹시 해주실 수 있을 분 있을까요? 좀 더 얘기가 나가야 되나요? 제가 해도 될까요? 예. 보통 굉장히 짜여진 대본 속에서 처음 뵙고 연기를 해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하이퍼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이 감독님의 이 대본을 가지고 첫 촬영에 감독님이 주신 그 씬이 혹시 기억이 다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 분의 배우님은 첫 촬영의 첫 씬에 대한 그 어떤 기억 혹은 어떤 뭐 상황 이게 어떠셨는지 세 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차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원래 여기서는 편집되는데 라면을 먹는 씬이 있는데 그게 첫 씬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작업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작업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작업하자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행 가서 술이나 좀 진탕 먹고 오자. 그럴 거면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캐스팅이 완성이 됐고요. 물론 정종호 배우나 그 이경욱 배우는 그 전작에서 같이 촬영을 했고 두 친구도 그 전작 촬영할 때 제 옆방에 묵었었기 때문에 또 친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되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냥 확신은 없었지만 두려움도 없었다. 그냥 술이나 먹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찍어보자 했을 때는 얘를 그때 라면을 먹으면서 또 라면에 대해서 드립을 좀 쳤던 것 같아. 야, 얘 꽃게가 지금 철은 아니지만 새우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맛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나서 카메라를 찍고 나서 감독님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된 건가 아닌가 이런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랬어요. 처음에 되게 공허했어요. 아 이게 된 거라고? 이게 이 씬이 완성이 된 거라고? 공허감이 좀 있었는데 계속 찍어가면서 감독님이 찍는 순간에도 술 다 먹고 새벽에 저는 운동하러 가고 뭐 감독님은 편집을 하더라고요. 편집한 걸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노트북으로. 그래서 야 이게 이 씬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보고서 낄낄 웃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찍어 나갔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기본적인 시놉시스를 받았을 때 이게 구미호한테 홀린 세 남자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릴러로 가야 될까 아니면 코믹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제 엉덩이만 보였네요.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야기의 중점이 감독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스릴러적인 성향이 훨씬 강했었고요. 구미호죠. 미호 그리고 늑대. 그러니까 구미호가 이미 늑대와 같이 한 부부인 거죠. 이 부부인데 부부가 산장을 얻어서 작정을 하고 남자들을 꼬신다 또는 홀린다. 약간 그런 취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자들 3명이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가 인사들 그러니까 이경훈 배우나 같은 인사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는 재밌게 갈 것인가라는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감독님의 선택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릴러로 갔을 때도 재밌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조은 선배님과 감독님과 송봉 배우와 같이 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송봉 배우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첫 촬영했을 때가 지금 벌써 1년하고 좀 몇 개월 전이에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 운이 오빠가 얘기하기로는 되게 편안하게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랑 너무 촬영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다 감독님께서는 좀 애매모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신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하지 말아라. 거기에다가 뭐 나이도 몰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점점 더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처음 대본이 좀 스릴러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맞나 하고 되게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많았고 또 그 상태에서 처음에 첫 촬영을 딱 들어갔을 때 지금 저는 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조심스럽게 연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는 내내 저는 되게 콩닥콩닥거리고 되게 막 민망하고 이랬어요. 왜 자신 있게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순발력이 있는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작업할 때도 사실 애드립 같은 경우도 막 1한, 2한, 3한, 4한 막까지도 막 생각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잘 노는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을 보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이 안에서만 살아나오면 되겠구나 하고를 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같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덕분에 재밌는 작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배우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성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스릴러적인 부분을 아예 제거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러할 텐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이 어떤 그게 하이퍼 리얼리즘 코미디에 잘 묻어나는가라는 것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게 구성을 한 어떤 결과를 감독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예 빼고 싶지는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일단 고집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그냥 펜션 주인하고 그냥 좀 누구지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뭔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싸우고 개싸움이 나고 이제 아주 갈등이 깊어지는 어떤 기본적으로 과거에 상대방한테 계속 안 좋았었던 이제 감정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매개체로서면 굳이 늑대와 여부가 안 들어 충분할 텐데 그냥 넣고 싶었어요. 그냥 그 약간 긴장감들 그리고 그냥 약간 그때 그 정도의 시간대에서 약간 조금 좀 루즈해진다라는 느낌도 들고 해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그냥 판타지적인 느낌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제 자신이 좋아서 용기를 내서 그냥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저도 그게 앞뒤 맥락하고 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매끄럽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뭐 펜션에서 어쨌든 뭐 이 인물들이 낭만 여행을 온 거지만 그 펜션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거기서 이제 술과 거의 뭐 이제 그 앞마당에서만 거의 진행되는 어떤 좀 씁쓸한 이게 낭만인가 그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어떤 좀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어떠실까요? 좀 그래서 저는 사실 아마 감독님께서 낭만 여행을 작업하시고 캠퍼스를 작업하신 거죠 순서가.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낭만 캠퍼스를 좀 더 지지하는 편이고 그 어떤 매끄러워지는 어떤 과정이 훨씬 더 잘 도드라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엠포털의 낭만 캠퍼스 치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다운이 소장 가능하세요. 그래서 꼭 한번 다 배우님들 다 출연하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꼭 봐주시기를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좀 배우님들께 특히 저는 좋은 배우님께 중간에 그 노래 방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왜냐면 이제 목소리를 긁을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왠지 오늘 또 이제 오시면서도 뭔가 좀 한번 긁고 오셨을까라는 어떤 좀 생각도 들으면서 약간 좀 짓궂지만 배우님의 노래 실력도 한번 좀 듣고 싶다. 생각도 들면서 좀 이 인물들 혹은 이제 실제로 좀 낭만에 대한 혹은 어떤 좀 여행에 대한 좀 그런 어떤 관점도 좀 즉흥 질문이긴 하지만 좀 있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서 좀 먼저 좀 운을 띄워주시고 그리고 또 김주홍 배우님께서 또 잘 구성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하면은 두 배우님께서도 좀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감독님 좀 어떠실까요? 낭만의 어떤 두 작품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낭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어로는 로맨스인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낭만은 그냥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그냥 자유로운 즐거움이 낭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고 그거에 가장 맞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는 조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그만 작은 이제 그 단편 영화 같은 이제 작업물들도 계속 같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 다 친구들하고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즐겁고 배우들은 잘 모르겠으나 뭐 즐겁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그 낭만 좀 별거는 없는 것 같고 이 낭만 여행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맑은 오후에 봄날에 그 펜션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세 명이서 이렇게 맥주 마시는 그 씬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 상황이 낭만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아마 낭만 스릴로지를 준비하시지 않을까. 하나가 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배우님들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김주홍 배우님 이제 숙고하면서 생각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는 낭만이라는 거는 그냥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에 너무 도취되거나 욕망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휴머니티도 있고 좀 아름답게 이 순간을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낭만에 꼭 필요한 게 알코올, 그 다음에 친구, 우정, 그 다음에 로맨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적당한 태양도 좋고 바다, 자연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거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고 그 순간에 우리가 잠깐 동안 행복한 거죠. 우리는 어쨌든 이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육강식과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여행을 떠난 순간만큼은 잠깐 그걸 잊고 뭔가 좀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겁게 느끼는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저는 예술이라는 장르를 향유하는 순간들도 상당히 낭만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런 사소한 낭만의 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가고 싶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장르 가리지 않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어딘가로 떠날 수 있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고요. 노래는 들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오다가 블루투스가 뭐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음악이 안 나왔어요. 음악이 안 나와서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하면 좀 따분하니까 혼자서 노래를 좀 무반주로 불렀는데 뒤에서 와이프가 자다가 승질을 내더라고요. 라디오 틀어! 내가 왜? 그러니까 노래 부르지 말라고. 저의 노래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낭만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도 음정보다는 소울이다라는 어떤 주의인데 참 못 듣게 돼가지고 아쉽지만 언젠간 꼭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배우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은 파도 아래서 펄럭이는 나비를 한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낭만과 어떤 여행의 어떤 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제 뭔가 섭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정정 배우님 숙고가 길으셨죠?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낭만이란 단어 자체도 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낭만이라는 단어. 점점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낭만이란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낭만을 즐긴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이나 내가 살아왔던 어떤 환경들이나 그런 좋았던 추억들 또 안 좋았던 추억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맥주 한잔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가 대사가 한 줄도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한번 돌려보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또 새롭게 또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죠. 이렇게 큰 리얼리티를 찍는 거. 술도 감독님께서 먹으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리얼리티 아니겠냐. 그것도 낭만이다. 그래서 술도 하루에 거의 한 짝씩 먹었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정말 그 라면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개를 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육사시미 먹은 찍다가 제가 잤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그 가짜로 취한 척한 게 아니고요. 연기가 안 되니까 술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찍은 신데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이런 작품을 찍게 해준 감독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팬티 좋은 걸 입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없어졌을 때 아침에 일어났던 종우의 모습은 그거는 연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찌들고 쩔어 있는 그 느낌은 정말 최고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감독님으로 추정되는데 그 파란 빤스로 이제 분해주셨던 그건 감독님이 맞으신가요? 종우가 이제 슬쩍
문을 열어서 보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연출이 아니라 뭔가 실제 상황이겠다라는 추측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좀 얘기이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아마 전작인 낭만 캠퍼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송보은 배우님 오셨으니까 그런 어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에 더불어 가지고 그때도 왜 미호는 민재를 좋아하는 걸까? 민재가 미호를 좋아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좀 약간 납득이 안 된다. 신민재 배우님도 도저히 자기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낭만 캠퍼스에서 미호가 민재를 좋아하는 부분, 그렇죠. 좋아하는 이유요. 네네네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 시절 갓 20살 이때 시절은 약간 그때 시절에 남자 보는 눈이랑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남자 보는 눈이 바뀌어요. 아마 남자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남자는 잘 안 바뀌어요. 남자는 잘 안 바뀌어요. 여자들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는 재밌고 좀 화려하고 같이 놀러 다니기 좋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뒤에서 민재는 항상 내 뒤에서 왜 그 낭만 캠퍼스 중간에 그때 보낸 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계속 벌써 그게 한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캠퍼스 그때가 계속 기억에 남을 만큼의 이제 또 다른 사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재를 바라보는 그 미호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미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심 많고 이렇게 내 마음을 깨알같이 이해해 줬었나? 그러니까 살면서 문득 생각이 날 법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좋았는지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저도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직설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아련한 어떤 추억과 이런 걸로 맞물려 봤을 때 뭐 사랑도 사랑일 수 있겠지만 어떤 좀 이렇게 계속 생각나는 어떤 좀 고스란히 감춰놨던 어떤 추억과 같은 좀 그런 어떤 캐릭터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민재가 아니 그 민재 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이제 토크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민재가 계속 왜냐하면 민재가 좀 더 이제 추파를 많이 던지고 하면은 그런 추억이 있더라도 약간 좀 싫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또 고스란히 갖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 되게 충분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들에서 좀 설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못 보신 분들 계시죠? 낭만 캠퍼스 말씀드린 것처럼 엠포터에서 저렴하게 관람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신민지 배우님은 지금 릴스에 또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되게 바쁜 홍보 일정을 또 소화하고 계신데 한번 같이 좀 곁들여서 봐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송보은 배우님 못하세요? 제가 좀 전에 낭만과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좀 덧붙이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요새 들어서 좀 낭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낭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현실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 감정대로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오늘 이거 낭만 여행을 다시 보면서 그 낭만이라고 예쁘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정말 낭만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저렇게 한번 다들 누구나 찌질함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낭만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는 게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드네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요새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네, 그래서
네, 대리 만족으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영화 시작할 때 여행은 그냥 기분 좋은 거야, 설레는 거야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딱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미사여구 다 치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좀 여행의 어떤 좀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벌써 지금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 이거 뭐 감상평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없을까요? 집에 가서 이불킥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 또 뵙겠습니까? 배우분들 쉽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실까요? 네. 예. 저희 두 분 이제 질문 받으시는 걸로 하고. 네.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배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독립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의 폭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해당 영화, 낭만 영화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그게 독립영화라고 하는 게 일단 뭐 10억 미만의 다양성 영화라고도 정의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 독립영화라는 것 자체가 참 저도 사실은 뭐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하나 저는 즐기면서 찍고 혹은 만족하면서 찍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폭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배우와 연출가가 같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잘 모르겠지만 상업영화는 그 펜 여기 붓 뒤에서 누군가가 꼭 잡아서 이게 이렇게 내가 한 획을 그었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뭐 돌려 칠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칠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에 대한 한마디도 좋고 아니면 독립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뭐 혹시 감독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표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실험적인 도전들을 할 수 있는 작업이 독립영화 작업인 것 같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기존의 상업영화에 고여있던 공식들을 좀 다시 해체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라는 거는 산업이면서도 예술이잖아요. 그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 항상 우리를 자극시키고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고 우리를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독립영화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영화 많이 찍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런 작업을 해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독립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관객분들께서 독립영화를 봐주실 때 좀 더 관대하게 봐주시는 거죠. 저기선 저건 왜 저렇지? 저건 왜 나왔지? 라고 따지시다기보다는 저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게 장점이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하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내년 정도에 감독님께 잘 말씀드려서 낭만여행 2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성보은 배우님 특히 진짜 낭만 시리즈 통해서 뵐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다라는 어떤 더 자주 뵙고 싶었던 어떤 배우님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신선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영화, 그러니까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냥 또 다른 도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저것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좀 더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독립영화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과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오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제 마지막 질문은 이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소한 건데요. 그 영화 보면서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그 큰 것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그 재미 그런 것도 되게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진짜로 술을 드시면서 그 개싸움하는 그 씬에서 정말 술을 진짜 드시고 와 이건 진짜 리얼하고 굉장히 제가 못 보던 굉장히 좋은 재미다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야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싸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선을 근데 그게 그 정도 선을 먼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신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렇게 좀 되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 개싸움 씬에서 어느 정도의 선이 있으셨는지? 이제 4명이긴 하였으나 어차피 3명이었잖아요. 종우랑 운이랑 저랑. 근데 종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캐릭터 안에 종우가 있어요. 네. 서로 지켜야 할 서로는 다 지켰던 것 같고 알고 있었어요. 워낙 술도 많이 마셨었고 그 전에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종우가 여기 나오는데 진짜로 소주를 원샷했거든요. 한 병을. 그건 저희가 연출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잠이 들게 되고 그렇긴 했으나 워낙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들 공포스러워하는 친구들이라 기본적으로 거기 이상으로 위험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찍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정정호 배우가 술을 먹다가 촬영을 하다가 상을 얻고 유리가 다 깨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내려가서 스레바를 신고 와서 유리가 박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를 이제 두 분이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또 좀 나쁜 놈이 됐죠. 그리고 같이 치운 다음에 정정호 배우는 계속 그 상태로 잠들어 있고 저희는 계속 방을 치우고 그러고 나서 셋이 라면을 끓여서 셋이 라면을 먹으면서 내일은 잘해보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찍지 못하고 한 며칠 있다가 그게 연결해가지고 다시 찍어서 완성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씬 이틀 밤을 새워서 완성을 했는데 사실 위험한 거는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그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날에 엮어서 찍을 때 조금 더 뭔가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에너지가. 이게 뭐랄까 그냥 우리들이 이 영화는 그냥 여기 같이 참여한 배우들이 하루하루 그냥 다 같이 그 순간을 살아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엄청난 그게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우리들의 어떤 사랑, 낭만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옷을 찢거나 머리를 잡은 건 짠 건 없었고요. 감독님한테 제가 쌓인 게 많아서 이번 기회 한번 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복수의 감정이 불타서 위험했던 걸 방금 알았네요. 아니 위험했어. 그리고 잠깐 마지막으로 도훈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할 말은 그 마지막 씬에서 사실 정말 위험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펜션 주인 어딨어요라는 그 대사가 안 나올 정도로 많이 취했다고 했잖아요. 그 종 오빠가. 근데 그 상태에서 마지막 가기 전에 정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바닥에.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좀 제정신이면 괜찮았을 텐데 정말 다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는 그때 완전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나 다치겠다 싶은 거죠. 바닥에 다 유리에 산산조각이고 그 종오빠 그대로 가서 뻗었고 운유판 사라졌고 감독님이랑 저랑 둘이 남은 상태에서 막 바닥을 이제 그 유리를 막 젖은 수건으로 막 이렇게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막 제정신 아니지 그러면서 구석구석 하나씩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쪼리 하나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오빠가 혼자서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쪼리를 싣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게스트분들과 갖고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취해서 일단 난 다치면 안 돼 이 생각으로 이제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우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다치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일단
저런 신발을 신어야 됐습니다. 가서 같이 도와줬는데 그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도 그 다음 시간에 나보고 배신 잘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행히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접시를 깼을 땐 제가 생각을 하고 깼는데요. 파편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노출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대사는 안 치고 접시만 깼네요. 감사합니다. K-pop 리얼리즘도 좋지만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감독님이 이참에 한번 좀 스코어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저도 그 방금 그 종호 배우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뭐 독립영화 뭐 그런 어떤 그 구역을 나누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이런저런 작품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이렇게 뭔가 팔짱 끼고 얘네들이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보는 것보다는 사실 단점을 보는 거는 너무 뭐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아닐 뿐더러 쉬운 일이고 오히려 좀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좋은 장점들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관계성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영화가 좋으셨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극장에서 지금 만나기는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곧 이제 VOD로도 또 이제 만날 수 있을 텐데 꼭 한번 다시 한번 영화 전작과 더불어서 또 이제 감독님의 또 전작에 나왔던 짬뽕비건에 출연했던 전종호 배우님, 뭐 김종호 배우님 다 있으니까 한번 꼭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필모를 한번 훑어서 좀 봐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게스트분들 다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박지영 배우님, 그리고 전희서 배우님, 서류진 배우님, 그리고 박재환 배우님 다 너무 고생하셨고 아마 또 다른 게스트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꼭 이제 이 어떤 위대한 협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어떤 협업에 참여해주신 이 배우님들과 게스트분들, 감독님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서 또 배우님들, 게스트분들 또 감사하게도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독님이 포스터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동해서 할 터이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마지막 인사와 앞으로 그 계획 해주시고 혹시 배우님들 가능하시다면 A열에서 이렇게 앉아주시고 전체 사진 한번 찍으시면 어떨지.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보홍 배우님 이제 뭔가 끝 인사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각각 이제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제 앞으로의 계획은요. 사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여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5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너무 육아에 지쳐 있는데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도 과연 내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뭐 감독님들, 작가님들 계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그 프로그램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낭만 여행이라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거의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저는 그냥 같이 놀자 하는 정도였고 정말 많은 고민들도 했었고 같이 정말 많이 어떻게 보면 연기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정말 해야 될 것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다 돈 맡아서 해주고 스텝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 계획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대사가 있는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일단 9월에 몽골로 출국해서 한 달 정도 영화를 촬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주말에 다들 집에서 쉬셔야 될 텐데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